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1차 함수, 2차 함수, 사각함수 두 번째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하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아침에 좋지 않아? 아니야?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아? 공부를 안 하는 게 좋지, 그지? 안 하면 진짜 더 할 일 없이, 그지? 공부 안 하고 살면 나중에 후회를 안 할까요? 후회를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내 삶이 풍요롭고, 주변에 잘난 사람들 많이 있으면, 그잖아, 그렇지? 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막 연예인들이 군대 가잖아요, 남자들, 그죠? 그럼 그런 생각도 해요. 아, 군대에서 연예인 친구 한 명 사귀었었어요. 엄청 돈을 엄청 잘 벌고, 예를 들어서 막 엄청난 배우야, 유명해. 근데 엄청 아역 때부터 유명해서 막 돈도 막 엄청 많을 것 같고 그런 친구가 이제 군대 왔는데 내 동기야. 같이 지냈어. 2년을 같이 보낸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나와 엄청 사이가 좋아져서 야, 사회 나오면 같이 뭐 일하자, 또 매니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 상상을 하곤 해. 근데 요즘은 어때? 매니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지? 그렇잖아. 요즘 막 파문이 요즘 많잖아요, 일들이. 그러면 내가 잘나야 돼, 그지? 내가 잘나야 내 주변에 잘난 사람들이 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붙나요? 응?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고생한 만큼 내 고생한 걸 알아볼 수 있는 친구들이 모여요. 그죠? 그게 정말 좋은 친구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죠? 그런 친구들 말고요. 축구 좋아하는 친구 말고요. 자, 기본 문제 7-1입니다.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둘레 길이가 8이고 넓이가 4제곱센티미터의 부채꼴의 중심과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둘레 길이가 8이야. 둘레는 부채꼴의 둘레는 반지름 2개와 뭐예요? 호의 길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그렇지? 그리고 넓이가 제공됩니다. 이렇게 해서 할 때 중심과 크기를 구하시오인데 우리가 호도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세타 값을 구해보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둘레를 표기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둘레인데 반지름 2개에다가 호를 한 번 더 할 거니까 반지름을 R로 표기해서 두 부분을 표현하게 되면 호의 길이를 L이나 쓸 수도 있지만 이 L이라는 녀석은 사실상 8에서 반지름을 2개 뺀 것과 같다라고 표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죠? 그래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이렇게 R에 관한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썼고요. 넓이, 부채꼴 넓이 공식을 저번에 썼었죠, 우리. 그치? 부채꼴 넓이는 뭐였어요? 1RL. 채를 썰어서 직사각 만드는 걸로 우리 원래 썼던 공식이었지. 그러니까 내가 넓이는 넓이는 사실상 2분의 1 RL과 같다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2분의 1 반지름 R, L 대신에 8-2R로 써주면 R에 관한 2차 식이 되고요. 이 값이 4다라고 써주면 X에 관한 R에 관한 방정식으로 세팅이 되겠지, 그렇지? 맞죠? 그럼 이걸 풀면 R 값이 2차니까 2개는 나올 거예요, 그죠? 물론 하나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이거는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값만 가져가면 되겠죠, 그죠? 그럼 R이 해결될 거고 우리는 사실 중심값 구하는 건데, 그렇지? 일단 R 값을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R 곱하기 8-R 마이너스 2 곱하기 8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2R 제곱. 쌤이 이렇게 지금 분배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플러스 8R은 8이 되죠? 위에 마이너스 8은 0이 될까요? 그러면 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가 0이 되겠죠, 그치?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R 값이 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맞죠? 그럼 R이 2라는 거 알았으니까 얘가 2구나. 그러면 이 호의 길이는 몇이다?
4가 되겠죠. 2니까. 그치? 그럼 쌤, 우리가 이 세타를 구하는 건데 세타를 기본적으로 반지름을 아니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맞죠? 반지름을 두 번 해서 파이 곱하고 그걸 360도분의 중심각을 쓰면 되니까.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우리는 공식을 외워다 줬었지, 그치? 코의 길이는 R 세타라고 배웠었지, 그치? 맞아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치? 이제는 써야 되니까. 그래서 원하는 건, 코의 길이 4는요, R과 세타를 곱한 거랑 같다는 걸 아니까 내가 원하는 이 중심각을 그냥 이 라디안이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맞죠? 그럼 이 라디안의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반지름 1대 호가 1이잖아요. 그치, 그치? 우리가 180도가 파이였죠, 그죠? 이게 파이야, 길이가. 1일 때, 이게 파이야. 이게 3.14 정도잖아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2는 한 1, 2쯤 되겠지, 그치? 중각의 위치 정도 된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이해돼요? 쌤이 말하는 건 이 각을 통해서 호의 길이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보는 겁니다. 쌤, 근데 반지름이 1이 아니라 2면 어떻게 해요? 두 배로 늘리면 되죠,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도형을 명확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답을 유추할 수 있는 힌트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좋아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1번 했고요. 2번 문제는 둘레 길이가 80, 똑같이 보는 거죠. 둘레가 80,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해달래요. 그때 부채꼴의 넓이와 중심각, 최대일 때의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모두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아까 같은 결로 시작을 합니다. 왜? 둘레를 알고 있으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 그치? 그치? 둘레를 알고 있으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자, 여기를 R로 놓고 똑같이 R로 세팅해주면 이 호의 길이는 뭐다? 80 마이너스 2R로 R에 관한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적혀요. 그치? 그럼 우리가 일단 쓸 수 있는 건 쌤 이거 넓이식을 써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맞죠?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죠. 2분의 1 RL이니까 R에다가 L 80 마이너스 2R을 곱했다. 이게 넓이인데 이 녀석이 최대입니다.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으면 그게 넓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 넓이를 일단 먼저 구할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해왔던 2차 함수지, 그치? 2차 함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보면 최고차항이 음수죠? 그럼 위로 불러올 거니까 어떤 특정 값일 때 최대값인지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물론 그 최대값의 꼭지점이 양수란 전제하에 풀어볼게요. 2로 나오죠? 웃기죠? 얘 지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r제곱 얘는 40이었지? 플러스 40r이었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축도 알고 있을 거고, 그치? 마이너스 r에 뭐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40r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제곱이었죠, 그쵸? 지금 몇이 붙죠? 400 붙고 400 뺐는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붙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얘 축 자체가 우리가 어딘지도 바로 알 수 있잖아, 공식으로. 그렇지?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분의 40.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축이 어딘지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R 값이 20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 그 말은 이걸 줬을 때 반지름이 20이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괜찮죠? 그때 400이 나오는 것도 확인이 좀 더 빠를 거예요. 그죠? 20 넣어주면 다 세팅이 될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원하는 건 오케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건 400이라는 넓이가 되더라. 그치? 그때 반지름이 20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세팅법은 R이 20일 때 주어진 함수값이 넓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넓이 S잖아요. 그죠? S는 40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호의 길이도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여기가 20이고 얘는 40이 되겠지, 그치? 세타를 구하는 건 이 R 세타가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세타는 R 곱하기 세타는 우리가 원하는 호의 길이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40은 R 세타가 20 곱하기 세타다. 세타는 2다. 이렇게 써보면 되겠지, 그치? 괜찮죠?
재밌죠? 재미없어요? 상처야. 그래도 그렇다고 뭐 어려워요 못해먹겠어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공부하는데 이 정도면 재밌지 뭐. 안 그래? 살면서 그런 적 없어요? 선생님이 설명 엄청 열심히 해주시는데 이렇게 할 경우 있지 않아요? 선생님 옛날에 그랬거든요. 막 수업해 주시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잖아. 그 선생님이 못 가르쳤냐? 그게 아니지. 내가 그 수업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 그치?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다시 내한테 쌓이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서, 그치? 부품이 한두 개가 없으니까 돌아가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사각함수 초입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도 이해는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실례하십니다. 자,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B는 BC의 3배다. 선분의 AB와 선분 BC의 길이가 3대 1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일단 먼저 그리면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기에 15도가 잡히고 여기가 30도라는 특수각이 잡혔다. 주고요. AC 괜찮죠? 조건 보시면 AB의 길이가 빗변의 길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BC의 길이의 3배다 라는 거 아니까 우리는 여기가 A면 여기는 3A다. 이 정도의 접근법은 괜찮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사실 이렇게 A, 3A 주면 다 풀 수 있는 게 삼각형 ABC의 한 각을 알고 있고요, 그렇죠? 다른 한 각의 외곽을 알고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두 내각의 합이 다른 한 각의 외곽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15도가 잡히면서 이등변이 나온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죠? 여기랑 여기랑 둘이 같다는 건 당연히 알게 될 거고 A를 가져가겠지,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문자로 표기했고요. 특수각이기 때문에 나머지 3분도 표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빗변이 A니까 30도를 대응하는 변은 2분의 1A가 될 거고 60도에 대응하는 변은 2분의 루트 3A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 사각형의 모든 성분의 길이가 표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sin A와 코사인 A와 탄젠트 A 값을 모두 해결할 수 있고 사인 15도와 탄젠트 15도도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치? 근데 쌤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 30도 가지고 A 값 가지고 푸는 거는 이 전체 가지고 푸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해결이 될 거고요. 사인 15도도 사실상 지금 위에서 구한 것과 어때요? 쌤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사인 A면 요 A를 가지고 만든 직각에서 B를 쓰잖아요. 근데 지금 2번은 뭐냐면 15도를 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서로 짝꿍이 가지고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인 A랑 코사인 90-A가 같다라고 이런 식의 접근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을 풀고 2번도 또 다시 풀기보다는 1번을 풀었던 걸 활용해서 풀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죠? 1번에서 원하는 건 사인 A와 코사인 A를 물어봤다. 그렇죠? 근데 쌤이 원하는 건 코사인 A는 뭐랑 같다? 코사인 A. 코사인 A는 뭐야? 빗변분의 밑변이지, 그렇지? 이거 분의 이거지, 그렇지? 그치? 근데 이건 15도 주인공에서 온 거야. 사인 B와 같다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네, B가 15도니까 사인 15도랑 같다는 말과 동일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A도 각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맞죠? 90에서 15도를 뺀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러면 사인 A는 뭐랑 같다? 코사인 15도와 같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되죠? 그럼 일단 사인 A를 할게요. 사인 A는 3A분의 A 플러스 2분의 루트 3A가 되겠지, 그치? 괜찮아? 그러면 3A분의 B분의 높이 A 플러스 2분의 루트 3A니까 A로 묶어주면 2분의 2 더하기 루트 3이 되겠지, 그치? 괜찮아요? 그래서 A는 1000이고 이 식에서 3을 나눌 거니까 6분의 2 플러스 루트 3이 나오겠지, 그치? 괜찮을까? 그게 얘랑 같다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이해될까요? 그럼 코사인 A도 해볼게요. 코사인 A는 B편분의 B편의 쉽다, 그치? 네. 3분의 2분의 1. 2분의 1을 3으로 나눴지, 그치? 뭐 그래 뭐? 6분의 1 맞아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표기 주시면 일반 문제가 해결이 될 거고요. 탄젠트도 있었나요? 아, 탄젠트 있었네. 탄젠트 A 넣읍시다. 탄젠트 A는 뭐야? 밑편분의 높이. 2분의 1 A분의 아까 이렇게 했죠, 이거죠? 2분의 2 플러스 루트 3A. 그치? A는 이렇게 시켜주고 양변에 2를 곱할 거니까 2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이게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를 해결한 상태에서 2번 문제를 봤는데 이번에도 됐든 뭐라 물어봤어요? 사인 15도 하고요 탄젠트 15도를 구해줍니다. 쌤, 탄젠트 15도도 연관성이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 봐봐. 얘를 주인공으로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죠, 그렇죠? 15도에서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죠, 그렇죠? 부분 분자가 서로 어때요? 바뀌는 느낌을 받고 있나요? 서로 짱이 가게 됐을 때, 그럼 여러분들은 탄젠트 A랑 같은 거 뭐냐면 탄젠트 15도분의 1과도 같겠구나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죠? 그럼 내가 탄젠트 15도를 물어봤을 때 사인 15도는 구했잖아요. 사인 15도는 6분의 1일 겁니다.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렇지? 탄젠트 15도는 탄젠트 A 반대쪽 짝의 역수가 될 거니까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다. 여러분들 하도 많이 풀다 보니까 유리어가 될 거예요, 바로. 유리어 바로 되죠, 그죠?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것이다 라고 정해주시면 너무 이쁘게 풀리겠죠? 그죠? 이걸 쌤이 했지 너희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그 숙제를 할 때 막 정석책이다 보니까 답안지가 다 있잖아요, 풀이과정이랑. 쌤이 풀이과정 쓴 걸 보면 아, 얘가 좀 풀이과정을 좀 봤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평상시에 식도 안 쓰는 녀석들이 막 시를 써가면서 가져오니까. 그죠?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건 안 하면 안 했지. 보고 쓰는 사람 나. 안 하는 거는 안 되지. 우리는 문제를 많이 풀지 않기 때문에 기본 문제도 너무 소중한 문제예요. 풀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지 마시고 고민하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각을 가지고 푸는 문제를 풀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그 90페이지에 있는 보기 1번 있죠? 1번과 표기하는 거 조금 하고 이거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문제 이렇습니다. 다음 크기와 같은 각은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하시오. 이래요? 이 1번 문제 보시면은 지금 1140도를 나타낸대요. 그럼 1140도를 나타낸다는 건 양의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1140도를 계속 갔다는 거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를 돌았나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이 있는 거지. 그럼 그 각을 나타내는 동경을 있겠지, 그렇지? 얘를 표현해주는 동경을 나타내는 일반각을 하다라는 거야. 오케이? 위치를 파악해달라는 게 아니지, 그렇지? 그럼 얘는 사실상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360도로 몇 바퀴 돌았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두 바퀴는 몇 도? 세 바퀴는 1080. 그러면 1080과 그 다음 사이에 어딘가 있겠지, 그죠? 이해됩니까? 그럼 빼주면 몇이 나오죠? 60도가 나온다고 해주죠, 그렇지? 그럼 얘는 분명히 세 바퀴를 돌고 60도를 더한 크기 위치에 나타나는 동경이, 그렇죠? 우리 1번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각을 나타내는 동경의 일반각을 원하는 거니까 최종적인 각을 물어본다면 360도를 n 바퀴, 정수바퀴 회전시켜서 60도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일반각을 표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포도법이 아니라 60분법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60분법으로 써주면 돼요. 이걸 굳이 또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 잘할 거니까 쌤이 원하는 건 4번을 보죠. 3번을 보죠. 마이너스 15파이 포도법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그치? 은혜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 뭐지? 180도가 파이니까 이렇게 짠 하고 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2파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2파이씩 마이너스 2파이, 4파이 되겠지, 그치? 우리가 원하는 일단 세팅법은 그냥 2파이를 돌린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정수니까 음수를 넣어주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뒷부분은 양수 쓰고 싶은 거야. 맞죠? 그러니까 얘를 살짝 넘겨줘야 돼, 그치?
이해됐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8의 16일 거니까 8 마이너스 8 시계 방향 8바퀴 돌려주면 파이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게 괜찮을까요? 그죠? 우리가 일반경선을 하면 2n 파이 플러스 파이꼴로 표기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왜 N이? 응? 이제 일반각이니까. 그죠? 얘를 나타내는 동경의 일반각과 선을 해야 되죠. 그렇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한두 개가 아니다. 써줘야죠. 유지수를 나누니까. 오케이? 4번 문제도 할 수 있겠죠? 6분의 35파이가 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6, 12 쭉쭉 가겠지, 그치? 6으로 나눠서 분자를 얘가 몇 개인지 대충 쓰겠죠? 그쵸? 얘는 5와 6 사이에 있는 수인 거 맞죠? 개수만 갔을 때 그럼 여러분들은 몇 바퀴 돌려야 돼? 네? 6분의 얘가 4점 네 바퀴. 4바퀴? 6바퀴? 한 바퀴는 몇 바퀴? 아, 그죠? 몇 바퀴? 두 바퀴. 2바퀴만 돌려도 그죠? 4파이니까 4분의 6분의 24 그치? 그럼 쓰고 남은 게 몇인지 쓰는 거지? 6분의 11파이가 남지 그치? 괜찮아요? 그렇게 쓰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치? 2n 파이 플러스 6분의 11파이가 일반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괜찮을까? 좋습니다 책의 그 91페이지 보시면 아까 쌤이 설명했던 대로 각각의 4분면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는 힌트가 있다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뭐 1사분면은 다 올, 2사분면 사인만, 3사분면 코사인만 올사탕코 이렇게 막 외우기도 해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죠? 당연히 보고 풀 거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죠? 외워서도 안 됩니다 이해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7-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듣고 하면 쌤의 목소리 톤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죠? 딱 좋아 근데 막 여기서 한 명이 갑자기 막 졸거나 막 힘들어하거나 이러면 또 혼자 막 제발 들어 하면서 근데 이 시간엔 자면 그런 확실치 않은 말 하지 마 사람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졸더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마 일부가 힘들어요 너희들 일부잖아요 그죠? 학교 갔다 왔을 때 첫 왔을 때 2부도 힘들어요 뭐지? 학교에서 자고. 자고 와서 자. 그 자는 애들은 그냥 자. 그치? 잠에 그 한정적인 양이 정해져 있다면 뭐 미리 자고 오고 하겠지만 자는 사람들은 자. 습관이 되는 그렇지? 너희들 하루에 몇 시간 자냐? 그럼 한 8시간, 9시간 자나? 더 자나? 7시간? 7시간이면은 평상시에 한 12시간이면 7시간 하는 거야? 학교 갈 때 몇 시? 학교 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 6시 반에서 7시. 그러면 거의 이제 11시, 12시 자야겠다. 근데 한두 시에 자는 거. 그렇지, 어쩔 수 없지. 삶이 바쁘니까, 그렇지.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에서 자는 근데 어른들도 그 정도를 못 자죠, 어른들도. 그렇지. 너희들의 그 습관이 어른 되면 더 심해지겠죠. 오전 출근이고, 뭐 너도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될 거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더 하고 그 고된 하루를 보내려면 집에 가 자야 되는데 잠이 오나 이제 내한테 유일한 자유시간이 걸렸는데 그렇지 맥주를 한 캔 마시고 TV도 좀 보고 게임도 좀 하고 그렇지 그러면 또 다음날 또 꼬이고 사람은 계속 그러면서 적응을 해버리죠 그냥 저 쌤은 푹 자라는 말은 안 해요 너희들이 원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책임을 져야죠. 그죠? 그만큼 놓치는 게 많은 거니까. 자, 원점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지나는 동경이래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고요. 그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 3. P라는 점이 있대요. 이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래서 원점과 P라는 점을 지나는 동경
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동경을 잡아서 시초선 잡아서 보고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괜찮을까요? 이때 내가 원하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 세타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지, 그치? 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 이게 구하려면 원이 필요한데 원이 없네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좌표 하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치? 맞죠? 근데 쌤 원의 반지를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이루어진 거리니까 3, 4를 보면 딱 보여지는 거죠. 몇이 보여요? 3, 4가 보면 뭐 보여요? 그죠? 그 너무 그런데? 괜찮을까요? 내가 원하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반지름 5분의 마이너스 4, 3 3이 되겠죠? 길이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이제 우리가 일반과 확장시켰으니까 이런 좌표로 돼서 마이너스 4, 4 돼요? 네, 코사인 세타는 5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괜찮지? 탄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마찬가지니까 4분의 3이다. 그래서 그치? 그죠?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쌤이 알려준 그 반지름 1인 거 쓸 데가 없네요. 그잖아. 이런 문제들은 쓸 데가 없잖아. 다시 또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별걸 엄청 있는 걸 알려준 것처럼 하면서 별로 쓰지 못하게 만든. 근데 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푸는 것도 좋지만 쌤이 파란색 이 이 봐봐. 반지름 1원을 그려보는 거예요. 괜찮죠? 네, 그려주면 이런 느낌이 발생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쌤 이게 중심이 고정돼 있다 보니까 한 직선상에 있는 점들끼리는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갖게 돼요. 닮음을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 빗변의 길이가 1대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대 5이기 때문에 x 좌표 길이도 1대 5가 적용되고요. 맞죠? 그리고 높이 길이도 1대 5가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는요 닮은 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수배가 된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이해될까? 반지름이 1이니까 단순해지는 거야. 왜냐면 이 점의 좌표를 모르는데 그 점 좌표를 쌤이 a, b라고 쓴다면, 그죠?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마사인 거잖아. x좌표끼리 보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a하고 마이너스 4의 비율이 항상 1대 5가 되겠죠. 뭐 여기서 반지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쓰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뭐가 돼요? a 값이 마이너스 4를 5로 나눠줄 값으로 표현되지, 그치? 이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닮으면 1대 5니까 얘는 작고 얘는 기니까 심플하게 얘는 1대 5라고 적용할게. 쌤이 원하는 이 점 좌표는요 내가 구한 좌표, 원래 세팅되어 있던 좌표가 있으면 여기에 반지름이 5잖아요, 그죠? 얘를 5로 나눠준 것이 내가 원하는 단위원에서 나누는 좌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래죠. 그래서 이 점 좌표를 구할 때 마이너스 4, 마 3이라고 반지름이 오니까 5대1로 축소시킨 분율이 내가 원하는 이 단위원과 맞는 교점이 될 거고, 그죠? 우리가 원하는 이 사각함수 정리에 따라서 얘가 코사인 세타, 얘가 사인 세타가 되겠구나라고 풀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되죠? 오케이? 그렇죠. 잘 봤어요. 역시 수업에 집중하고 있군요.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탄젠트 세타를 물어봤을 때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예분의 예인데 어차피 5는 통분되어 있을 거니까 마사분의 마사 4분의 3이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볼 건데 재밌죠? 나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자, 이번 문제만 하고 푸시해 드릴게요. 사인 4분의 9파이. 그다음
코사인 3분의 14파이. 그다음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이 세 개의 각의 값을 구하래요. 값을 구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특수각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0, 45도, 60도가 있는데 이제 이걸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30도가 있으면 360도에 30도가 390도도 내가 원하는 공경이랑 같다는 걸 쓸 수 있지, 그렇지? 근데 이제 얘를 알고 있으면 얘도 알게 됐어. 그래서 얘를 알고 있으면 얘도 알고 있는 거고, 얘를 알고 있으면 얘도 알고 있는 거고, 얘도 알고 있는 거야. 왜? x축 대칭 이동할 거니까 원점 대칭할 거니까 y축 대칭할 거니까, 그렇지? 그런 특징을 알고 있잖아. 이해돼요? 쌤이 말하는 건 내가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나서 어떤 한 점의 좌표, 얘의 공경된 좌표가 a, b라고 놨으면 얘는 x축을 대칭 이동한 이 점의 좌표는 그러면 a, b라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을 알면 얘네들 알겠다고 보는 거야, 그렇죠? 그죠? 얘를 알고 있으면 y축 대칭한 얘도 알고 있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왜? 얘는 마이너스 a, b로 볼 거야, 그렇지? 그러면 완전 대칭한 이 녀석의 좌표가 알 수 있지, 그렇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나도 특수각을 막 움직여서 만든 그 각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건 뭐야? 얘가 그러면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각 기준, 그치? 0도에서 360도 안에서 어느 각에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걸 따라갈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럼 얘를 좀 일반각 표현법으로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n 파이 플러스 알파고, 그죠? 보고 있는 거지? 4분의 9파이예요. 얘는 2파이를 넘겼으니까 안 넘겼으니까? 4분의 9파이 넘겼죠. 얘는 2파이에서 한 바퀴에서 뭘 더했죠? 4분의 파이를 더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2파이는 사실 의미가 없죠. 동경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그냥 한 바퀴 돈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결론적으로 사인 4분의 파이가 같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4분의 파이는 몇 도? 45도. 45도. 여러분들 알고 딱 가운데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이런 녀석으로 판단하겠지, 그렇지? 그러면 사인 45도를 써주면 2분의 루트 2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2에 괜찮죠? 그럼 두 번째 코사인 3분의 14파이.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3, 4, 12. 4. 두 바퀴 돌았죠? 예. 괜찮아요? 네. 두 바퀴 돌았죠? 그럼 얘는 2파이를 두 바퀴 돌아서 만들어주고 3분의 2파이가 남은 상황이 그치?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 3분의 2파이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여기 갖고 뭘 했어? 꼭 파이를 180도를 외워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파이에서 4분의 몇 파이나 3분의 몇 파이나 2분의 파이 이런 수들을 더하고 빼면 그 계산값이 너무 단조로워진다는 거지, 그렇지? 통분되어 있을 거니까, 그렇지? 쌤이 원하는 이 3분의 2파이를 바라보는 시점이 뭐였어? 아니면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거구나 이런 느낌을 해석할 수 있겠지, 그렇지? 네. 이해되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 머릿속으로 이런 해설을 돌릴 거야. 오늘 배울 건데 그러면 특수각에 대한 내가 그 값들을 알아. 사인 30, 45, 60이 2분의 1, 2분의 1 루트 2, 2 루트 3 코사인은 그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얘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180도에서 빼는데 3분의 파이가 제일 커요. 60도는, 그렇지? 그럼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머릿속에는 30도 뺀 거, 45도 뺀 거, 60도 뺀 거, 그렇지?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제일 고점이죠, 그죠? 그죠? 그럼 이때의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지. 그럼 나는 이 녀석의 요 가로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맞지? 가로 길이랑 가로의 좌표를 원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중에서 제일 짧다라는 생각을 이미지화시킬 수 있죠. 60도 하는 거니까 밑에 짧고 45도 좀 넉넉하고 하면 또 제일 넓적하잖아, 그렇지? 그 말은 높이는 제일 짧고 중간 제일 크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지. 그럼 그게 머릿속으로 딱 잡히면 이걸 그려볼 필요가 없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코사인이니까 x좌표니까 제일 짧은 길이를 원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얘는 2분의 1과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얘가 나타나는 면이 음수좌표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차이는 아마 그림을 다 그릴 거예요. 돌아서 어디에 있는지 보고 그럼 이제 원래는 좀 이거였을 거니까 휙휙 돌고 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길이를 재서 푸는 거지. 원래 썼으면 그럼 여기가 이렇게 나왔을 거니까 여기가 지금 몇 도인지 알아낼 거야. 120도인 거 알아야 되겠지, 그렇지? 60도니까 특수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선과 이선분 길이를 써주는 거지. 자, 1대 루트 3대 2다 적용시켜 놓고 코사인 세타를 물어볼 거니까, 그죠?
코사인 테타 물어볼 거니까 이전 좌표를 말하겠지. 반지름이 일어났을 거니까. 그치? 그죠? 코사인 테타인 거니까 얘는 뭐야? 2분의 마이너스 1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좌표를 잡아서 푸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보다 셈의 부분에 대해서 시작부터 생각을 하고 시작하면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이해되죠? 자,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9파이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 선생님 이거 음수니까 일단 2파이를 그죠? 얘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어, 안 돌았어? 돌았지? 네. 돌았잖아. 네. 근데 음수니까 두 바퀴 돌릴 거야. 양으로 와서 표현할 거야, 그렇지? 예. 그래서 내가 얘를 야, 너 두 바퀴 돌아. 시계 방향, 그렇지? 마이너스 4파이야. 그럼 뒤에 남는 게 뭐야?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몇 파이 나와요? 지금 얘가 마이너스 4파이잖아요. 아, 그치? 그럼 얘는 4분의 5 16이잖아. 네. 그럼 뭐나? 4분의 5. 파이 맞아요? 네. 네. 맞아? 네. 맞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이거 맞지? 네. 예. 나 이거 계산 안 됐어. 그럼 이렇게 썼으면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탄젠트 4분의 5파이와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러면 이 4분의 5파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로 보이는 거야? 가분수니까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더한 느낌으로 해석하겠지, 그치? 맞아요? 네. 그럼 우리가 들고 있는 부분이 4분의 파이는 45도니까 딱 아주 가운데로 가는 이 선이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탄젠트니까 기울기로 가야겠지, 그치? 얘는 1이다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됩니까? 네. 이런 접근법을 써서 문제를 풀어주면 훨씬 더 이쁘고 뭐야 틀렸잖아. 이상하다 했어 내가. 아니 내가 이상하다 했어. 아니 이상한데. 아 진짜. 얘가 마이너스 4파이니까 근본적으로 마이너스 4분의 16파이를 이제 대입시키는 거잖아. 아 마이너스. 그러면은 돌아올 거니까. 아 진짜. 이상하다 했어. 얘 뭐야? 7파이 되는 거지. 얘 더해야지. 괜찮죠? 네. 그럼 여기가 될 거니까. 자, 그럼 얘는 잘 됐네요. 문제 이거 좋네요. 얘는 파이에서 더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 2분의 3파이 넘긴 숫자이거든. 그렇지? 여기 3, 4분면일 때 쓰는 거야. 2, 4분면이야. 4, 4분면을 다루는 건 2파이에서 빼고 더한다는 느낌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4분의 7, 8분의 얘는 뭐야? 2파이에서 뭘 뺀 거다? 마이너스 4분의 8을 뺀 거다. 이 정도의 연산 괜찮잖아. 4분의 8이 2파이니까. 그렇지? 그럼 이렇게 썼으면 우리가 원하는 동경 위치가 여기에 있지, 그치?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비율이 잡히죠? 2분의 루트인데 2분의 루트 이렇게 나올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게 1이단데 마이너스를 잡힙니다. 네. 괜찮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오케이? 그래서 92페이지까지 방금 했던 기본 문제를 차근차근히 차근차근히 잘 정리해서 풀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또 넘어갈게요. 오케이? 월스쿨관 같은 경우는 기본 성질까지 나가서 100페이지까지 진도 진행을 완성했거든요. 저희가 거기까지 가요. 거기까지 나갈 거고요. 더 나갈 수 있으면 더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나가는 게 좋죠. 보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볼 건데 여기 기본 7-4죠? 네. 여기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세요. 세타라는 크기가 90도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180도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고요. 1번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합니다. 세타하고 6세타를 비교해주면 6세타가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세타가 양수인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뭐 어딘지 몰라. 그냥 얘가 이렇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쓸게요. 아, 안 되는구나. 이선민구나. 바보 같지. 그죠? 90도부터 타 있을 거니까.
나눠서 이렇게 여기 세타다. 그러면 사실 6세타도 대충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니까 돌릴 수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6세타는 좀 더 회전이 더 들어가겠지, 그치? 이게 뭐 몇 바퀴인지에 대해서도 얼추 알지만 그냥 이렇게 돌다가 이 각으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야. 6세타 이런 느낌을 해줘야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세타와 6세타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쌤, 이 동경이 세타 여기에 세타 넣었으면 6세타도 결론적으로 2n파이에다가 세타를 더한 거잖아. 세타도 2n파이에서 파이가 n이 0인 거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해될까요? 요 n과 요 n 같잖아요. n1, n2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그죠? 같은 동경 위치에 됐을 거니,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건 6세타에서 세타를 빼게 되면 5세타가 나오는데 어차피 2n파이에서 2n파이를 빼면 지워지는 게 아니라 n은 회전수에 따를 거니까 그것도 또 다른 2n3파이 꼴로 표현될 거라는 거지. 그죠? 얘가 0일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가 지워진다는 걸 아니까 5세타라는 이 녀석이 결론적으로 뭐야? 시초점과 만나는 형태를 취하고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되죠? 같은 위치에 동일 거니까 서로 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 회전수는 어차피 정수대로 돌릴 거니까 두고 뒤에 더해진 부분이 서로 지워져서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이해돼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힌트는 5세타가 2n파이 꼴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식의 접근법인데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서는 지금 사실 호도법이 아닌 60분법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5세타가 360도를 회전시키는 것과 같겠구나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세타는 5를 나눠서 5, 7, 2도에다가 정수배를 시킨 값 중에 하나일 것이다 쓸 수 있지, 그렇지? 다 풀었는데 내가 오늘 세타 범위를 주어진 게 이거야. 왜냐면 이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 있는 것 중에서 세타 값을 뽑아내라는 소리가 마찬가지거든, 그렇지? 그럼 내가 원하는 세타 값은 1 곱했으면 72도는 안 들어가고 2 곱한 144도가 되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어. 3배를 좀 넘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해될까요? 이런 식으로 풀어서 푸는 게 7의 4번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봐봐. 세타와 6세타 그렇지 않겠더라? 이거 1번 문제 했지, 그치? 세타 더한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인 뭐야? 세타 플러스 1번이니까 150도에 대한 힌트를 물어보는 거죠? 머릿속으로 대충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해봐. 150도니까 100에서 30도 계속 올라가지, 이렇게. 높이 어때? 제일 짧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랄 거야? 2분의 1이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편하다라고 알려주는 건데 이게 좀 버겁고 어려우면 책대로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당장 생각을 내가 1초 만에 못한다고 해서 막 못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해야 되는 거야, 연습을. 괜찮죠? 2번도 해볼게. 얘는 세타와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는데 서로 반대 방향. 이런 느낌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세타가 있었으면 이렇게 하나는 여기에 이렇게 세타를 잡아놨고요. 6세타는 돌고 돌아서 여기로 와 있다는 거죠, 그렇지? 회전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죠? 이런 느낌이잖아. 그럼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 있지. 세타는 그냥 세타야. 뭐 세타는 뭐 2n파이에서 세타를 이렇게 더한 꼴인데 세타가 n이 0인 거지, 그렇지? n만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6세타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긴 거야. 어떻게 생겼어? 2n2파이 생각하고 나서 쌤, 얘 세타인데 얘는 뭐예요? 할 수 있어, 그치? 그치? 근데 서로 우리가 원하는 각의 크기의 차이 보면 세타에서 몇 도 더한 거야? 180도를 더 온 거지, 그치? 지금 내가 이 각을 지금 놓을 거 아니야, 이 각을,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얘는 세타에서? 그치, 세타에서 파이를 더 더한 꼴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쵸? 이해되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6세타에서 세타를 빼게 되면 5세타라는 녀석은요 얘네들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회전수로 잡히는 파이꼴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빼주게 되면 세타꼴이 지워지면서 파이 형태를 이루는 5세타는 지금 X축의 음의 방향에 해당되는 동경과 같은 위치에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돼요?
뭔가 묘하게 집중을 안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막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어 지금. 아니 솔직히 말해요. 진짜 진짜 아니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각도편인가? 오세타는 360도를 n바퀴 회전시킨 후 파이 180도를 더하는 꼴과 같습니다. 그럼 세타를 구하려면 5를 나누겠죠? 네. 이제 똑같이 72도의 회전수에다가 180도를 5를 나눌 거니까 5, 35, 36도를 더하는 형태가 되겠다. 실수도 있지, 그치? 네. 이래요? 그럼 72도에서 1 곱해서 72 더하기 36 하면 넘어가죠, 그죠? 그럼 더해주면 답은 뭐가 될까요? 72 더하기 36? 108. 108도가 되겠지, 그치? 여기다가 또 71 더하면 180도를 딱 나올 거니까 넘기죠. 180도보다 작아야 될 거니까. 네. 그 다음 180도인데 넘기지 않는다. 답이 하나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범위도 풀어요. 범위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세어나 풀이법 자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두 풀이법을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끝이에요. 네? 한참 남지 아니. 않았을까? 아니. 자, 7-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셔야 되는데 풀어오라고 싶을 것 같아요. 7-5는 어려워서도 있는데 쌤이 풀어버리면 너무 그냥 끝내버리는 느낌이라서 잘 봐야 되라 이런 느낌이야. 아까 우리가 계속 쌤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값이랑 핀 세타 값을 그래프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봐봐. 이 각에 해당되는 위치와 이 각에 해당되는 위치는 사실상 규칙성이 있어요. 같은 각으로 표현한다는 거지. 그지? 이게 알파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그치? 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각을 잡았을 때 이 두 각의 x 좌표는 서로 같고 y 좌표는 서로 반대구다라는 사실을 알죠, 그죠? 예를 들면 여기가 a, b라 나왔으면 얘는 a, 마이너스 b로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얘를 이렇게 원점으로 대칭 이동한 이 녀석하고 y축 대칭 이동한 이 녀석도 서로 연관성이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점을 쓰려면 얘는 마이너스 a, b여갖고 얘는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나왔다는 사실도 알아요, 맞죠?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7-5 문제는요, 이 원을 일정한 간격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그 x 좌표끼리의 합을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될까요? 그럼 x 좌표끼리 합했을 때 어떤 규칙성이 있는 것끼리 더하게 되면 x 좌표가 어떻게 돼요? 지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건 y 좌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런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파악했다면 내가 원하는 어떤 복잡한 식의 합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이해될까요? 쌤은 지금 이렇게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썼지만 책에는 이게 A1, A2, A3, A4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 A7, A12였어. A10이랑 A1은 사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관계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똑같은 문자로 변환을 시킬 수 있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더하면 지워지겠구나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 문제야. 지금 이것도 사실 많이 준 거거든요. 근데 처음 한번 읽어볼 때 그 기본 문제 풀 때 습관적으로 풀이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모음다가 내가 부른 게 정말 이쁘게 푼 것인가. 근데 억지로 풀고 돌아서 풀어도 본인 풀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10분 고생해서 한 번 풀면 그게 기억이 꽤 오래 가요. 근데 한 1분 보고 아씨 뭐지? 밑에 보면 그거는 내일 모레 풀어도 못 풉니다. 겪어봐서 아시죠? 그죠? 우리는 아직 선생님이 테스트를 보면서 단어를 넘기는 게 아니라서 아직 그렇게 복습이 많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금방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풀었으면 됐어요. 할 수 있겠죠? 해보시고 안 되면 쌤이랑 같이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을 배웠어요. 사실 배웠습니다. 쌤이 알려줬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기본 성질이라고 아직 인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그죠? 쌤이 단위원으로 놓고 삼각함수를 일반각에서 정의하면 반지름이 1이 원으로 세팅하고 그리고 나서 동경이 잡히면 그 점의 교점 좌표를 이 크기를 x 썼을 때
코사인 x, 사인 x로 정의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탄젠트 x는 사실상 ax 좌표분의 y 좌표니까 코사인 x분의 사인 x로 표기할 수 있다라고 나왔지, 그렇지? 상악함수의 기본 성질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간의 관계가 뭐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여러분 제법 알고 있죠, 제법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 탄젠트, 코사인, 사인에 관계된 등식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본 성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 성질 세 가지가 있다고 돼 있는데 첫 번째 기본 성질은 방금 배웠던 탄젠트 x라는 것은요 코사인 x분의 사인 x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즉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탄, 코, 사가 들어있는 어떤 등식이 있어. 엄청 복잡해 막. 그 식을 좀 정리해보래. 마치 우리가 그 삼각형 ABC를 두고 이 ABC가 어떤 등식을 만족한대. 막 정리했어. 그랬더니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네. 그럼 이제 이 B가 B가 비표하는 직각삼각형이 되는구나. 직식을 막 정리해봤더니 A랑 B랑 같아야 되네. 이등분삼각형이라고 증명했듯이 싹코탄이 막 들어있는 식이 있어. 그 식을 정리해보는 거야. 근데 정리할 때 문자가 많으면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문자를 좀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탄젠트 대신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문자를 줄인다는 느낌인 거야. 탄젠트를 다 지워버리고 싹코로 바꾼다는 느낌이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될까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써놓고 보니까 이게 이 삼각형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양수면 얘는 코사인 x고 얘는 사인 x가 되겠지만 사실 길이가 위치에 따라 달라지잖아. 음수일 수 있잖아. 절대값을 이렇게 놓으면 이 선분의 길이가 다 체크가 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우리 피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x의 절대값의 제곱과 사인 x의 절대값의 x를 제곱하면 반지름 빗변의 길이 1의 제곱인 1이 나온다 쓸 수 있지. 그렇지? 근데 제곱하면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성질은 뭐냐? 사인 x를 제곱한다. 뒤에 쓰는 이유는, 앞에 쓰는 이유는 x에 제곱하면 x제곱처럼 보이니까. 그죠? 알고 있는 거죠? 코사인 x도 제곱해요. 이렇게. 더한 값이 1과 같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들도 뭐 아직 쓰진 않겠지. 탄젠트 x의 제곱분의 1. 갑자기 이렇게. 그죠? 탄젠트의 역수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뭐 하는 거? 1을 더한 건 뭐가 어때? 코사인 x의 제곱분의 1과 같다는 성질이 있어요. 좀 지저분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1번에서 배웠던 걸 여기다 써주면 탄젠트 x를 역수로 바꿔주면 사인 x분의 코사인 x 되잖아. 그치? 그죠? 그걸 제곱한 거니까 사인 x 제곱 뭐야? 분의 코사인 x의 제곱으로 보이겠지, 그치? 근데 플러스 1 있을 거니까 얘 통분시켜. 돼요? 네. 그럼 사인 x 제곱분의 사인 x 제곱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두 번의 성질도 만족하죠. 얘는 뭐야? 1이 되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식이 다 같은 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쌤이 뭐 잘못했네? 응? 잘못했다 그러지? 잘못한 거죠? 식이 안 맞잖아요. 이게 1이면 사인 x제곱분의 1이잖아요. 뭐가 틀린 거예요? 탄젠트 x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x 제곱의 역수가 되면 얘는 사인 x제곱분의 코사인 x제곱 맞지? 근데 거기다 1을 더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더할 거니까 더한 거지. 그럼 얘는 1이잖아. 이거 1 맞아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일 거니까 1 나오죠. 얘가 코사인 x의 제곱분의 1과 같대요. 안 맞잖아요. 얘가 얘 아니잖아요. 그 뭐가 틀린 거지? 틀려 나오는 거 봐봐. 세 번째 성질 보면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잖아. 이건 역수자 아니잖아. 역수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집중을 전혀 안 하는군요. 탄젠트 제곱 1을 더하면 화는 그렇지? 다음 기호를 찾는다고. 코사인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이러면 좀 이해가 혹시 더 될까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탄젠트 x를 제곱해서 1을 더한 식을 했을 때 이건 사실 세 번째는 쌤도 쓰진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알려주니까 어떤 길 봐봐요. 얘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탄젠트 x를 제곱하다 하면요 코 제곱분의 싸 제곱이 보여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다 1을 더한다는 건 여기다 코 제곱을 항상 더 더한다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렇지? 1을 더한다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1이 된다는 걸 항상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야. 네. 1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값 자체가 코제곱분의 1과 같다는 사실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쌤이 원하는 건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어떤 공식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탄젠트 x를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이 분모로 깔려 있으니까 그죠? 거기다 1을 더하게 되면 코사인 x 제곱이 위에 붙어서 숫자 1로 정리된다는 걸 쓸 수 있는 물어보는 거예요. 될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주시면 기본 성질이 모두 끝났다. 그런 겁니다. 됩니까? 괜찮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성질들을 기반으로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건데 8-1번 문제를 보시면 그럼 이런 식 정리를 하는 연습이 나와요. 1번은 단순 인수분해와 셈이 크게 다르진 않을 텐데 그죠? 3번 문제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코사인 x 세타를 제곱해서 사인 세타를 제곱해서 빼면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분자를 잡고요. 이게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와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로 표기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게 왜 성립하는지 증명하라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왼쪽에서 아까 정리했을 때 알게 된 사실들을 한 번 더 써볼까요? 뭐 있었어요? 기본 성질 보지 말고 알아봐요. 우리가 지금 내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몇 개 있었습니까? 3개 있었어요. 잘 들었네요. 하나만 말해봐요. 아무거나. 말해봐요. 서아가 하나 말해줘요. 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이다. 또 하나 있으면 말해봐요. 현민아 예. 하나 말해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사인. 너무하네 진짜. 돼요? 네. 세 번의 성질은 그 느낌이 중요하니까 쌤이 아까처럼 계속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는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 변형,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되는 사각함수의 기본 성질을 다루는 문제를 봤을 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떠오르는 게 딱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 1에 주목해야 돼. 1. 왜? 1은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이 될 거니까 사인 세타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되는 거니까 이 관련된 식의 1을 보면 머릿속으로 첫 번 떠오르는 게 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으로 변형할 수 있겠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탄젠트 세타 제곱이랑 1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통분을 통해서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식의 분모 분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식이 있을 때 분명히 분수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탄젠트 세타 제곱과 1이 만나는 순간 내가 원하는 식을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도 그리고 아까 쌤이 말했던 대로 역수의 개념 되는 거야. 탄 세타 제곱분의 1 플러스 1이 되면 역수일 거니까 사인 세타 제곱분의 1로도 변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그걸 한번서 예를 보면 여기에 보는 1들이 제법 이쁘게 보여요. 1, 그렇지?
맞죠? 근데 왼쪽에서 보는 1은 그 값이 아주 이쁘게 보여요. 이거 보이죠? 이게 뭐가 될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돼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보일까요? 네? 어? 1이라는 숫자가 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인데 그 녀석들을 하나씩 곱해서 2배 하는 식이 보이잖아요. 곱셈공식 당연히 보이네요. 괜찮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왼쪽식이 오른쪽식이랑 같다고? 에이, 탄젠트 사인이니까 그럼 가장 원칙인 건 얘를 바꾸는 거죠. 그죠? 왜냐면 얘를 우리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꼴로 바꿔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다 바꿔놨어. 그럼 번분수 형태일 거니까 여러분들은 분모 문제 못 바꿔요. 코사인. 그치? 그럼 코사인 세타 중에 있는 코사인 세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그치? 괜찮죠? 코사인 세타 주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지. 근데 이것도 그렇게 썩 왼쪽식이랑 같다는 느낌 받지 않아. 근데 왼쪽식에 있는 이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다음같이 사제곱이랑 코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식이 이 식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그 분모에 이 약수가 하나쯤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인수가. 맞죠? 그럼 여기는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의 합곱으로 인수일 텐데 합은 하나 약분식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차만 남고 위에도 하나가 약분 있을 거니까 그렇지? 표현하게 되면 다음 두 식이 서로 같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겠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해될까요? 이런 식의 풀이를 하기 때문에 크게 비중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기본 성질이라는 문제가 꼭 하나씩 나오거든요, 학교에서는요. 그 문제를 봤을 때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복잡하게 낼 때도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8-2번입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세타가 예각이고 이 말은 뭐야? 세타의 범위가 0도에서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값이고 코사인 세타가 몇인데? 5분의 4일 때 이거는 특수각이 아니죠, 그쵸? 이때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해주세요. 자, 특수각이 아닐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한다. 왜? 우리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 세타를 잡았는데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라는 건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비를 줬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네.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지? 그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점의 좌표가 뭐야? 4,3이 되지? 네. 그럼 단연으로 바꿔서 보면 반지름이 오였을 거니까 나오지, 그치? 그럼 얘가 코사인 세타고 얘가 사인 세타가 되겠지? 네.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니까 4분의 3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따라오면 이렇게 풀고 그냥 이렇게 풀어도 돼요. 5분의 교점의 y좌표 5분의 교점의 x좌표 이해되죠? 이런 원리로 써서 문제 풀어주시면 더 깔끔하게 풀지 않을까. 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8-2번의 2번도 좀 볼게. 2번은 세타가 3,3면이에요. 3,3면이 뭐야? 3,3면 180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다. 네, 이제 앞으로 얘는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다. 쓸 수 있지, 그지? 우리가 원하는 건 탄젠트 세타가 몇이다? 12분의 5다. 그럼 얘도 여러분들 봐봐. 문제를 풀 건데 얘는 더 쉽죠? 3,3을 걸면서 이렇게. 그치? 근데 기울기가 12분의 5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겠지, 그치? 이렇게 보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쌤 이거니까 이거분이가 아니야? 이가 각이니까 더 헷갈린다는 거지. 쌤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x 좌표분의 y 좌표. 그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이점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라고 보는 게 맞죠? 그죠? 네. 돼요? 반지는 몇이야? 그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되면 꼭 이럴걸? 쌤 여기다 반지름 왜 나눠요? 이렇게 할 거야 나중에. 왜? 쌤이랑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각함수를 이제 배워서 이제 유형 문제를 풀고 있어. 라이트 샌드 풀고 샌드 풀고 막 풀고. 근데 갑자기 쌤이 이렇게 막 나눠. 쌤 왜 나누시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때 약간 속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됐습니까? 좋아요. 자, 다 왔습니다. 이제 쌤이 더 해줄 건 거의 없어요. 거의 끝나가요. 이제 너희들이 할 시간 줄 테니까 파이널 3입니다. 끝이 보입니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더하면 2분의 1입니다. 그걸 주고 1번 어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을 물어봤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나오냐? 해결할 수 있죠. 그죠? 왜? 우리는 사제곱과 코제곱의 합이 1인 걸 아니까. 우리는 사실 공식을 하나만 알고 있었던 힌트를 하나만 알고 있던 게 아니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돼요?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제곱의 합과 그냥 합을 알고 있으면 두 식의 곱을 구할 수 있다는 건 중학교 때 배워서 온 겁니다. 곱셈공식 변형을 썼기 때문에. 그렇지? 그 변형식을 썼을 때 A, B를 구하는 걸 바로 못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죠. 사인과 하나 쓸게. 코사인을 제곱한 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에다가 이 사인 코사인 있는 거 아는데 나는 사실 얘를 너무 알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얘는 사인과 코사인 합일 거니까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고 사인 제곱 코제곱이 1인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니? 문제 풀고. 그치? 돼요? 그럼 이렇게 차수를 점점 올려가면서 2번 풀 수 있느냐, 3번 풀 수 있느냐, 4번 풀 수 있느냐, 5번 풀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2번, 3번은 어느 정도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수기를 잘 배워서 곱셈공식 변형을 잘 풀어왔다면 1번, 2번, 3번 정도는 그죠?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을 거라 쌤은 진짜 생각을 해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건 4번, 5번에 살짝 거슬릴 수 있어요. 4번, 5번. 4번도 사실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이야. 이걸 우리가 풀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코에 관한 식만 배웠잖아. 그렇지?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얘는 뭐가 되고 얘는 뭐 하는지 알고 있잖아. 뭐 하는지 알고 있지? 통분시키면 통분하면 되겠지? 사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통분 괜찮아? 아니. 그치? 네. 통분 사인 제곱. 그치? 네. 그럼 얘는 1번에서 구했고 그치? 얘는 1인 거 알고 있을 거니까 해결되겠지 그치?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그리고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당황할 수 있는 문제 뭐예요?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코사인 세타를 뺀 걸 물어봤는데 쌤 얘를 사인과 코사인을 각각 구할 수 있으면 풀었겠는데 이렇게 지금 막 연관되는 식이니까 얘를 제곱한 걸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맞죠? 얘를 제곱한 건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제곱 코제곱 1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네. 이 됩니까? 그럼 내가 얘의 제곱값은 구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세타라는 이 범위가 책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렇지? 그럼 답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세타의 값에 따라서 사인 세타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제곱값을 구하면 뿔마가 나오겠지, 그렇지? 네. 그러면 나중 되면 이제 나오겠지. 세타의 범위를 주고
여기선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이 음수인데 라는 걸 범위에 따라서 4분면의 값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지? 네. 만 2, 4분면이었어. 2, 4분면 어떻게 돼? 2, 4분면 높이니까 사인만 양수겠지. 네. 양수에서 음수를 뺄 거는 양수가 되겠지. 네. 그럼 값을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만 가져갈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런 풀이법을 적용시켜서 풀 것이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 남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하고 싶은데 너무 혼자서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동민이는 딴 생각하고 있고. 내가 알거든. 나도 너희 때가 있었기 때문에. 표정을 보면 알아. 내가 저 우리 와이프랑 이렇게 밤에 예능 보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TV 이런 거 보면 내가 보잖아 이렇게 와이프가 막 오늘 있을 때 막 이렇게 쫄쫄쫄 얘기해. 내가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순간 그 드라마를 이렇게 얘기 듣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드라마를 살짝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내가 이때 살짝 그 눈빛 흔들리는 거 보면 와이프가 딱 봐. 내가 그럼 뭐라 했어? 근데 예전 같았으면 다 알아. 뭘 했는데 그런 그 친구가 그렇다는 거잖아. 그게 아닌데 미안해. 지금 이제 딱 있다가 물어봐. 또 오빠 집중 안 했잖아. 미안해. 그래 너한테 이게 왜 했는지 알지? 다른 생각 했어? 그러면 아니요 했는데요. 뭐 했는데요? 죄송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진짜 아니면 상관없지만 알겠어? 자 마지막 자 8-4예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일 때 얘는 2x 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의 근이 뭐야? 갑자기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로 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p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 정도의 사실성만 알고 있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는 없어요. p를 모르니까. 맞죠?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번에서 갑자기 상수 p가 몇이었니? 물어보는 거야 이걸. 뭐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두 분의 합과 곱인데 그 얘들 더한 건 뭐 마이너스 2분의 p인 거 알고 있고 두 분을 곱한 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아는데 그렇다고 이거 p를 구할 수 있나? 했는데 우리는 식을 하나 더 알고 있더라. 사인과 코사인을 만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인 세타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더하면 1이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더한 것과 곱한 것을 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승공식 변형 a 플러스 b와 ab를 알고 있다는 건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항상 1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힌트를 받아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푸는 거죠. 그죠? 이해했죠? 그래서 원하는 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는 값은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와 같다는 걸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이 합이 마이너스 2분의 p니까 그죠? 얘를 제곱한 녀석은 1 더하기 2 곱하기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즉 마이너스 1 더하면 0이 된다는 걸 아니까 마이너스 2p의 제곱이 0이다 마이너스 2p가 0이다 p가 0이다라는 사실로 해석할 수 있다 가져가는 거예요. 왜? 찔리는 게 있어? 찔려? 찔리나 본데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세타분의 얘는 또 이렇게 생겼네. 이걸 두근으로 갖고 있대요. 두근으로 갖고 있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가 나왔어. 그럼 얘는 사실상 뭐야? x 제곱에다가 얘가 두근의 합 그치? 얘가 두근의 곱 이게 나오죠 그치? 그죠? 얘네들을 합한데 이거 우리 통분할 수 있어. 머릿속으로 지금 통분돼 있을 거야. 아까 했잖아. 네. 할 수 있어. 앞으로 이거 이쪽으로 바로 바꾸는 거야. 네.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네. 사이즈. 돼? 네. 너 돼? 안 돼? 됐어요. 왜 돼? 네. 왜 되는 거야? 네. 아, 진짜.
얘는 뭐니까? 내가 젠스타 그래서 한대스한테 뭐라고 하냐고. 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네. 9의 1. 얘는 내가 사인 세타 1. 이거야? 그럼 이걸 두 개 더하면 이게 돼? 곱하면 돼? 곱하면 돼, 그치? 근데 더하는 건데? 너가 지금 이 영상에서 너가 지금 내 수업을 진짜 제대로 안 듣고 있다는 걸 아 진짜 너무 짜증나잖아. 야 이거는 우리가 정의로서 많이 썼잖아요. 얘는 코사인 스타면 사인 스타라고 했잖아요. 얘가 그럼 얘는 뭐야? 그러면 걔는 사인 역수니까. 코사인 세타 그치. 이 두 개를 더하면 분모를 통보시켜주고 여기는 싹싹 곱했을 거고 콕콕 곱했을 거니까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합이 되겠지. 그게 몇이야? 1 1이니까 바꿔줄 수 있냐 물어보는 거야. 확인해야 돼. 너 어느 학교에 몇 학년 몇 반 누구야? 전 수의중학교 3학년 영상이 다 찍혔다. 이거는 뭐 우리 영상을 뭐 누가 보겠어? 우리밖에 더 보겠어? 근데 복습을 꼭 해야 돼. 알았지? 내가 놓친 거 잘 보시고.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두 분의 합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아까 나왔지. 1, 2번은 연동이거든요. 이거 아까 구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 두 곱이 뭐였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치?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지. 그치? 그럼 2가 들어. 두 분의 합일 거니까. 네. 이런 식의 풀이법으로 방정식을 완성시킬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기본 성질이고요. 이제 쌤이 다음 시간에 할 건 뭐냐면 아까 했던 대로 야 이각이랑 이 동경이 사실상 연관이 있다는 거 알잖아. 연관. 어떤 연관? 얘가 A값이면 얘는 마이너스 A, B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각과 이각을 찾는 방법, 이각과 이각을 찾는 방법, 그치? 이각과 이각을 찾는 방법을 배우고 좀 더 특별한 각도 좀 배울 겁니다. 그죠? 그걸 다른 걸 풀 건데 책에서 나와 있는 뭐 음각이다 무슨 공식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래프를 통해서 배우는 걸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다음 주 화요일은 오기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오든 아니면 미리 좀 잠을 좀 자고 오든 컨디션을 좀 잘해서 그죠? 쌤이 1부보다 2부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 생활을 마치고 좀 자기만의 그런 좀 예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학교 끝나고 막 뭐 어디 갔다 오고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 지치고. 그죠? 네. 그리고 막 오기 전에 밥도 먹고 오면 막 혈당 스파이크도 오고. 그치? 좀 한 10분만 얘들아. 여러분들 좋아하는 갈 때는 진짜 빨리 가죠, 뭐든지. PC방을 가면 10분 일찍 가고 싶고. 그런 것처럼 학원도 한 10분 정도만 일찍 와서 저기 앞에 앉아서 오늘 할 거 좀 정리 좀 해놓고 숙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숙제는 집에서 하는 거야. 숙제는 집에서 하는 거잖아. 하고 와서 오늘 했던 거 한번 싹 정리한 다음에 오늘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하는 거지. 도윤아 힘내자. 스스로한테 도윤아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2시간 반 동안 열심히 불태우자 이렇게 하고 들어오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학원 다니면서 도빈이한테 연락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전화면 항상 슬픈 소식이야. 선생님 죄송해요. 늦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락 잘하는 건 좋은데 세우면서 좀 행복한 소식. 응? 선생님 오늘 좀 일찍 가도 돼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고생했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진짜 너 어느 학교에 몇 회 몇 반이야? 건강주 광남중 3학년 몇 반? 3반 3반 현빈이